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4월 24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2%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9% 상승했습니다. 오늘 양증시 모두 2%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크게 상승을 했고요. 오늘은 반도체 관련 종목 위주로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장 초반부터 꾸준히 이제 상승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4,900억, 기관 투자자가 3,600억 정도를 매수하면서 양매수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1,800억을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700억 정도를 매수했습니다. 자, 오늘 2,675포인트까지 올라와 주면서 코스피가 2,700선 근처로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급락 이후에 쌍바닥을 형성하는 그 모양새에서 이제 다시 한번 위로 들어 올리면서 21선 근처까지 반등을 해주었고요. 여기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급락을 하면서 떨어졌던 지수가 다시 그 관련 테마가 반등을 하면서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추가적인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는 일단 시장에 대한 상황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움직인다라고 예상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적절하게 바닥 라인을 지지를 해주면서 올라가주는 그림이 나온다라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좀 빠져나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4,900억 정도를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기관 투자자도 지금 1조 가까이를 연속적으로 매수를 해주었고요. 특히 금융투자 위주로 많은 매수가 진행이 되면서 기관 투자자에 대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고점 대비해서 지금 이제 반등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점을 찍고 점점 올라가는 모양새이고요. 마찬가지 투자 수급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했습니다. 3일 정도 빠지다가 다시 매수를 시작했고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 양매수 진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코스피 할 거 없이 모두 반등을 해 주었고요. 글로벌 증시 분위기도 모두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증시 전체가 좀 반등을 하는 추세였다. 환율은 1376원으로 부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아래 꼬리 달면서 반등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1367원까지 떨어지면서 좀 이제 밀리는 듯한 모습에서 또 이제 반등을 해주었고요. 여기서 아래 꼬리 달면서 또 지지를 해주는지 또 위로 이제 치솟는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점 부근에서 지금 이제 다시 조정을 받고 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이 환율에 대한 방향을 우리가 확실하게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보고요. 지수 선물 보겠습니다. 선물 지표는 부합 수준입니다. US 테크 100 정도는 좀 올라가고 있지만 US 2000은 내려가고 있고요. 뭐 그냥 부합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 크게 변동 없이 진행 중이고요. 0.1% 정도 반등하면서 크게 변화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고요. 원자재는 국제 유가가 83달러, 천연가스가 2달러 수준으로 양쪽 모두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크게 반등 없이 진행 중입니다. 채권 금리는 4.65%로 진행 중이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이고 4.6달러, 4.5달러를 4.5%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 이제 이 4% 안쪽으로 좀 들어와 줘야지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개선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그런 상황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증시에 대한 분위기는 이 정도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크게 뭐 변동성이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230원 상승해서 1.48% 상승했고요. 15,77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간외 거래는 뭐 거의 없었고요. 15,780원으로 마무리되었고 뭐 크게 변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 분위기 따라서 좀 두산 에너빌리티도 반등을 했고요. 거래량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떨어진 것만큼 반등을 해주면서 크게 뭐 변화 없는 상황이었고요.
전체적으로는 관련 테마들도 좀 반등을 해주면서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는 분위기였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그런 특별한 이벤트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차트 같은 경우는 일단 V자로 좀 올라와주는 모양새로 진행되고 있고요. 21선 근처에서 이제 좀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추가적인 반등을 해주면서 이 양호구름까지 다시 돌파를 해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더 좋은 그림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더 시장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음봉에 대한 흐름, 그다음에 이 갭에 대한 흐름이 대부분 이제 메워진 걸로 보여지고 확실히 이제 지금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개별 소스가 좀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던 그런 정치적인 이벤트라든지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떨어졌던 그런 주가는 금방 회복이 된 것 같고요. 이번 주를 어떻게 마무리를 할지, 그리고 다음 주까지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는 천천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수급입니다. 투자자는 기관 투자자가 46,000주 정도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6만 주 정도 매수했습니다. 금융 투자에 대해서 이제 7만 주 정도 매수하였고요. 나머지 투자자는 뭐 크게 움직임이 없었고 연기금 투자자 14,000주 정도 매수를 해주면서 뭐 특별하게 움직임 없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외국인 투자자도 지금 이제 6만 주 정도 매수를 해주었고요. 전날도 이제 매도를 좀 하긴 했지만 오늘은 크게 매도를 이어가지 않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고는 555만 주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요. 뭐 크게 변화 없었습니다. 2만 주 정도 상환이 되었고 23일, 24일에는 뭐 특별하게 움직임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는 550만 주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특별한 움직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차 잔고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 잔고 같은 경우도 지금 특별하게 많이 움직이고 있지는 않고요. 어제는 좀 상환되었다가 오늘은 한 20만 주 정도 또 체결이 되었다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40만 주 정도로 대차 잔고 유지 중이고요. 공매도 잔고와 유사하게 특별하게 움직임 없이 진행 중입니다. 상세 같은 경우는 추정 물량이 6만 3천 주였지만 33만 주까지 매수가 늘어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전날에 26만 주 매도였지만 오늘은 33만 주까지 매수가 진행되면서 결국에는 외국인 보유율이 18.04%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유율이 꾸준히 높아지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거래원도 보시면은 오늘 특별하게 이 모건 스탠리가 32만 주를 매수를 해주면서 신한증권에서는 매도를 했지만 모건 스탠리가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좀 상반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MSCI 리밸런싱 관련된 움직임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4월 24일, 4월 말까지 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5월부터는 이제 MSCI 리밸런싱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달이기 때문에 이 모건 스탠리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이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혹은 이번까지 늘리고 나서 다시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18% 이상 지금 이제 보유를 유지를 해주고 있고 요런 움직임이 이어지는지 체크를 하면서 오늘은 이 정도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시 한번 중앙아시아에 대한 시장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카자흐스탄 발전소 현대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발전소에 대한 성능 개선과 환경 설비 구축 등 현대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카자흐스탄에서 이미 수주를 한 적이 있고요. 2015년에는 3,400억 규모의 310메가와트급 복합화력 발전소를 수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 1조 1,500억 정도를 또 복합화력 발전소를 수주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카자흐스탄이 상당히 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 LNG에 대한 복합화력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원자력 발전 관련해서 그런 에너지 플랜트 공사 관련해서 좀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이 큰 시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파블로다르, 아스타나, 토파르 발전소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지금 이제 한전 KPS가 진행을 한다라고 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설비 구축과 발전소 성능 개선 사업을 추진을 한다라고 하고요. 여기에 대한 MOU 체결을 하면서 이 카자흐스탄에 대한 이 발전소 개선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수주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앙아시아 시장, 그 다음에 사우디 시장, 중동 시장, 뭐 동남아시아 시장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자력 발전 이외에도 좀 많은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확실히 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 쪽에는 주단조 설비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 카자흐스탄에서도 최근까지 많은 수주를 해주면서 또 추가적인 그런 수주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고요.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도 베트남 시장에서 두산 비나 같은 그런 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또 좋은 흐름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좋게 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얘기인데요. 유럽 내에서도 계속 지금 이제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은 안보 탄소 중립에 필수적이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올 만큼 유럽 전체에 대한 분위기가 바뀌고 있고요. 요거는 뭐 하루아침에 바뀐 게 아닙니다. 이미 서서히 이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고요. 최근에 우리나라의 루마니아 대통령이 방문을 했었고, 체코 원전에 대한 프로젝트가 곧 결판이 날 거고, 폴란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 불가리아 쪽도 웨스팅하우스, 그다음에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수주를 앞두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국가들이 지금 이제 유럽 내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증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추세이고요. 그게 한 국가의 움직임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한계를 메워줄 수 있는 것이 원자력 발전이고요. 그 재생에너지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모든 에너지를 원자력 발전으로 올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그런 에너지를 좀 이제 균형화를 시키면서 조화를 시키면서 좋게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신규 원전에 대한 건설, 그다음에 SMR에 대한 건설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 해체 계획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정지, 원전에 대한 해체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9일에 한수원이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해서 해체 계획서를 공개한다라고 하고요. 이 해체 기술에 대해서도 주요 이 기업이라고 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로를 제작하고 설치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 원자로를 역으로 해체하고 제거하는 기술까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자력 해체에 대해서도 주요 기업으로 참여를 할 것 같고요. 이제 이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해서 해체를 시작함으로써 우리도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체에 대한 실적을 쌓고 전 세계에 이제 노후화된 이 원전들 수명 연장을 하기도 하지만 그 수명 연장이 불가능한 그런 이 원전들은 이제 해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 수주 실적도 앞으로는 궁극적으로 쌓아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월성 원전 1호기 해체 계획서에 대한 준비가 좀 눈에 띄고요. 여기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기와 이어서 이제 고준위 특별법을 통한 그런 이제 핵 폐기물에 대한 보관, 특히 건식 저장 용기 캐스크를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수원과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많은 시장에 뛰어들었고
아주 비중 있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그렇게 지금 인기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유 없이 떨어지더라도 이유 없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평소처럼 지켜보던 그런 흐름과는 조금 다르게 이 6월 정도에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한 달이 이어졌지만 우리의 예상보다 빠르게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천천히 좀 지켜볼 거고요. 이번 주 마무리, 그 다음에 다음 주 시장을 좀 한번 기다려 보면서 네,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